지난 금요일날 포지션으로 가지고 넘어갔던 67계약은 33계약 청산하고 34계약을 먼저 청산하고요. 그 다음에 33계약 청산해서 포지션은 제로로 됐습니다. 이 청산한 이유는 이렇게 제가 나스닥 선물이 포지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월요일 오전 7시에 이제 선물장이 열리죠. 그때 개파락을 한 후에 한 5분간에 발생된 저점을 깨고 하락으로 가게 되면은 로스컷을 적용을 하는데 개파락이 크지 않거나 아니면 개파락하고 한 5분 동안에 발생된 고점을 뚫거나 그리고 한국 시장도 강세였죠. 월요일 입장에서요. 그럴 때는 이제 트레이딩 스탑으로 해가지고 이전 고점에서 바로바로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22,932에 청산을 하고 나머지는 22,939 그 다음 발생된 고점이죠. 바로 뭐 한 7포인트 차이니까요. 그래서 토요일까지는 평가손익이 106만 불이었는데 뭐 아쉽게 97만 불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선물 트레이더다 보니까 이렇게 나스닥 선물에 대한 수익이 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수익이 크게 이제 올라가고 이러는 걸 보시고 선물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거나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문의도 해주셔서 이번 영상에서 그런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을 한번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물 투자 성공률은 2%에서 10% 정도입니다. 2%인 거는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500명 정도가 참여한 그 투자대회에서 상위 10등까지만 이제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였다. 근데 사실 투자대회라는 것은 참가하고서 마이너스가 나면 뭐 입상할 가능성이 없으면 바로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익 달성자가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도 한 2%에서 10% 정도라고 봅니다. 거기를 이제 2%와 10%의 차이가 이제 또 굉장히 크죠. 5배나 차이가 나는 거는 선물 모의 매매 없이 뛰어들었다. 제가 뭐 6개월 정도 모의 매매를 했고 선물 투자를 최소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모의 매매 없이 선물 투자에 뛰어들면 뭐 초반엔 운이나 뭐 이런 걸로 아버전에 초보자의 운이나 이런 걸로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결국 길게 보면은 1년 이내에 올인당해서 시장에서 아웃될 확률이 98%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나 아니면 매매하는데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니면 내가 포지션을 갖고 있을 때 뭐 매매를 뚜렷이 뭐 할 것도 없는데 계속 장을 지켜보고 있다. 이러는 트레이더들도 성공률이 거의 2%에서 5% 정도는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의 매매를 6개월간 충실히 해서 이제 수익 나는 것을 확인을 했거나 그리고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손절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내가 진입한 후에 손절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명확하게 손절점을 정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체결의 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어떤 때는 뭐 0틱으로 거이든가 어떤 때는 20틱으로 쏘든가 어떤 때는 5틱으로 쓰든가 이런 그 스탑 주문을 거는 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성공률이 한 10% 정도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런 거를 다 했다고 해도 성공률이 10%밖에 안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물 투자는 바둑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둑을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제 흑돌 먼저 놓고 백돌 놓고 집 만들기죠. 단순히 이제 아주 단순하게 보이는데 바둑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오묘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르거나 내리거나 방향을 맞추는 거니까 되게 단순하고 뭐 특별한 게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저는 선물 투자가 뭐 바둑과 같을 정도로 오묘하고 엄청난 수가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그 자의도는 프로기사도 선물 트레이딩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게이머들이나 이런 분들도 선물 투자를 해서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요. 바둑은 보통 그러니까 만약에 바둑을 생전 처음 두는 사람이랑 한 28년 동안 제 케이스죠. 28년 동안 수천 판의 바둑을 뒀던 사람이 있다. 그럼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적바둑을 두죠. 뭐 12점이나 24점을 깔아도 뭐 게임이 안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 매매로 보면은 마치 바둑을 처음 두는 사람하고 바둑을 28년 뒀다고 아주 잘 두지는 않겠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뒀다 그러면 뭐 아마추어 한 뭐 2, 3단 정도의 그 기력은 되겠죠. 이 사람이 100만 원 내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사기죠. 사기 바둑이죠. 하지만 선물을 처음 매매하나 28년간 저같이 이제 선물 매매를 제가 1998년부터 했으니까요. 28년 매매를 했거나 적바둑이란 게 없습니다. 뭐 골프같이 핸디캡도 없고요. 동일한 조건에서 똑같이 매매를 하는 거죠. 보통 일반인들은 이런
바둑을 이렇게 초보자일 때 이게 뭐 아마추어 2, 3단하고 100만 원 내기 바둑을 두거나 아니면 골프를 한 20년 친 사람하고 골프를 처음 치는 사람이 뭐 100만 원 내기를 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안 하겠죠. 하지만 선물 매매에서는 무모하게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물 투자는 그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바둑이나 골프 같이 상당히 많은 것을 뭐 포석이나 기초 뭐 수익이나 기본적인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우고 난 후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쉽게 난 주가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것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금물입니다. 이게 참 슬픈 얘기긴 한데 선물 투자는 고수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주식을 뭐 몰빵을 해가지고 어떻게 운 좋게 그냥 장기 투자해서 100억 번 사람은 망할 수도 있겠지만 꾸준히 단기 트레이딩으로 100억 이상을 이제 꾸준히 매매해서 번 사람은 그 100억을 다 주식으로 읽는다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주식을 뭐 크게 해서 100억 벌었다가 100억 잃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꾸준히 100억을 번 사람은 제가 그 100억을 다 잃은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물은 선물 투자로 수천억을 벌었거나 아니면 외국에도 많죠. 뭐 1조 이상 뭐 이렇게 번 사람도 어떻게 잘못된 매매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잃었던 돈을 모두 잃고 뭐 빚덩이에 몰린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란 것은 뭐 고수 어느 정도 내가 수준에 올랐다고 계속 꾸준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고집이나 욕심을 부리면 고수도 망한다는 거를 언제나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모의 거래를 제가 6개월 이상 하고서 이제 그 선물 매매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사항입니다. 모의 거래를 뭐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엑셀 같은 거를 만들어서 내가 진입을 했으면 실시간 진입이죠. 뭐 차트를 보고 뭐 그 다 차트를 뭐 진행된 걸 보고 진입하는 그런 게 아니라 1분봉에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나오는 때 진입가를 적고 바로 손절가를 적고 그 손절가를 터치하면 손실 처리를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모의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게 귀찮다면 증권사나 아니면 그 선물 거래 하려면 이제 모의 거래 뭐 몇 시간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동영상 교육 영상도 봐야 되고요. 그 증권협회 사이트에 가면 모의 거래를 할 수 있는 툴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매매를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내가 수익이 나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뭐 인생을 뭐 60년, 50년을 매매한다고 그러면 6개월 정도는 뭐 아주 짧은 시간이죠. 뭐 골프랑 바둑을 6개월 배우고 프로 세계에 뛰어든다. 이건 거의 뭐 천재적인 얘기죠. 근데 뭐 그런 최소한의 기간도 모의 거래를 안 하고 뛰어지시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골프채를 잡자마자 아니면 바둑을 처음 두는데 컴퓨터하고만 바둑을 두고 이제 아마추어 2단, 3단하고 그냥 바로 내기 바둑을 두겠다는 거나 같이 제 눈에는 굉장히 무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선물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물 투자를 하시면서 뭐 포지션에 들어갔을 때 내가 매매를 할 것도 아닌데 계속 장을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통 포지션이 있을 때는 댓글 투자 전략에도 뭐 특별히 적질 않죠. 특별히 적질 않는 게 컴퓨터를 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장중에 그러니까 주간에 손절가를 걸어놓고 이때는 포지션이 있을 때는 오히려 편하게 잠을 잡니다. 포지션이 당연히 이제 손절에 걸리면 이제 손절당하게 되죠. 그걸 굳이 제가 장을 보고 손절 포인트를 찍는 거를 관찰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포지션이 없을 때 진입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 그 밤에 잠이 깨어서 장을 보고 있는 것이지 내가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고 추가로 더 포지션에 진입을 안 할 때는 굳이 밤에 잠이 깬 상태에서 장을 볼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포지션이 있는데 내가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이런 분들도 선물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한 스트레스라는 게 결국은 자기의 자산 대비 그러니까 내가 그 굴릴 수 있는 자금이 1억인데 1억 원어치를 선물 그 포지션에 몰빵을 해놨다면 저 같은 경우라도 당연히 계속 장을 보고 스트레스에 심하게 시달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나 선물이나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뭐 1억이다. 그러면 1,000만 원 이내를 선물 투자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어떤 선물 그 진입을 해서 100만 불, 200만 불 수익을 노린다면 10만 불 손실 나는 거는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불 손실을 감수를 안 하고 100만 불 수익을 노린다는 것은 그런 전략은 존재할 수도 없고요. 그런 것은 거의 도둑놈 심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10만 불 손실 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다. 그렇다면은 100만 불을 노리는 전략을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은 결국 자산 대비 들어가는
그 금액으로 결정이 날 테고요. 자신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정도의 선물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이제 선물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10만 불의 손실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한 10억이 있다면 뭐 내가 한 달 동안에 1억 정도는 깨져도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그 10억이 그냥 열심히 벌어서 이제 번 10억이면은 더 심할 수가 있고, 근데 내가 단순히 이제 매매를 해서 10억을 번 거다 그러면 뭐 2, 3억 정도 깨져도 큰 무리는 없겠죠. 어차피 매매로 번 것이니까.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10억이다 그러면 이제 좀 그게 달라지겠죠. 스트레스가 더 심해질 수도. 결국은 이건 자신의 레버리지와 스트레스를 잘 맞춰서 내가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면 돈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시달릴 정도의 포지션은 당연히 선물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입이나 청산을 언제 해야 될지 모른다. 이거는 공부가 안 된 거죠. 진입이나 청산을 언제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은 언제 진입했고 내가 이런 식으로 진입을 했을 경우는 손절을 어느 타이밍에 걸어야 된다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기본 포석도 모르고 수익기도 모르고 내기바둑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니면 기본 스윙도 할 줄 모르는데 뭐 싱글 치는 사람하고 내기 골프 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너무 좀 부정적인 얘기만 드렸는데 결국 선물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한 전략은 이것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 진입한다. 이러면은 진입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지게 되겠죠. 즉 확실할 때만 매매를 하고 뭐 한 달에 한 번 진입한다면은 거의 뭐 한 달에 한 27일, 28일은 포지션이 없이 그냥 계속 연구만 하게 될 겁니다. 언제 내가 숏에 진입할지, 롱에 진입할지, 가장 좋은 포지션이 언제 나올지 굉장히 그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진입할 수 있게 되겠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선물이란 게 내가 진입할 포인트에 놓쳐서 내가 숏에 진입하려고 했는데 진입을 안 했는데 시장이 하락한다. 이러면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숏으로 그러니까 하락을 할 것 같은데 숏 포지션을 그냥 계속 가지고 가려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포지션이 없을 때는 손실이라는 게 발생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락을 하기 전에 숏 포지션에 내가 진입을 못 시켜서 수익을 못 냈다 그래도 거꾸로 말하면 손실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없는 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놓쳤다 그래도 손실이 없으면은 아무런 오히려 그 선물에 대해서 더 공부한 게 되기 때문에 잃은 것이 없죠. 하지만 그냥 언제 하락할지 모르니까 무조건 계속 숏을 잡거나 롱을 잡는다는 것은 특히 초보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매매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변곡점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최고점, 저점이 나오는 선물 차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1, 2년 정도의 선물 차트에서 최고점, 최저점을 기록한 선물 차트를 한 2주 정도, 아까 하루 일주일 정도를 정해서 주말에 뭐 직장에 계신 분이라면 토요일, 일요일 날 10시간씩 차트만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실력이 느실 겁니다. 그리고 난 진입을 했는데 청산을 언제 할지 모르겠다. 이것도 똑같죠. 변동성 구간. 그러니까 추세가 좀 크게 발생한 이후에 선물 차트를 켜놓고 트레일링 스탑이나 로스 컷을 어느 정도 잡는 것이 가장 좋은지 최소한 20시간, 최소한입니다. 이건. 많이 볼수록 보면 좋고요. 100시간 이상 보면 좋겠죠. 모의매매 6개월 기간 동안에 한 200시간 정도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00시간의 선물 차트를 변곡점 그 진입 시점하고 청산 시점을 1분봉 하나하나씩 옮기면서 복기를 했는데 진입이나 청산 시점을 모른다는 것은 그건 진짜 말이 안 되죠. 그 정도 200시간의 차트를 봤는데 내가 진입이나 청산 시점을 어떤 잡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원칙이 안 서 있다는 것은 선물 매매를 하기에는 너무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200시간 이상 차트를 보면은 어떤 형태로든 그 정리를 하면은 진입이나 청산 시점에 대한 그게 올바른 원칙이건 아니건 간에 진입이나 청산 시점에 대한 매매 원칙이 어느 정도 잡힐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좀 부정적인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섣불리 이제 제가 선물해서 수익 나는 것을 보고 제가 손실 난 거는 또 동영상으로 많이 안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아셔야 될 건 이겁니다. 선물 투자는 성공률이 2%에서 10%밖에 안 되고 내가 선물 투자에서 성공하는 투자자라고 해도 내가 고집이나 욕심을 부리는 순간 모든 수익이 날아가고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선물 투자는 그렇게 레버리지가 큰 상품이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하시고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준비하시고 선물 투자에 뛰어드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이번 주도 높은 수익 올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